야권에서도 한 명의 저격수를 발굴해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 2개월여 만에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가주도 성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후보의 공격수 역할만큼의 복귀한 것은 맞는 듯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 가시죠. 왜 이런 시점에 이 국가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돈을 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단기적으로 환심을 사는 정치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려고 보니 파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파퓰리즘 정치를 하려고 보니 뭔가 그것을 가리는 멋진 얘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 21세기 이 백주 대낮에 국가주도 성장이라는,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국가주도의 유산인데, 네,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 성장이 장기적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가주도 성장론을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대놓고 비판한 것으로 봐야죠. 윤 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고 의원직 사퇴 이후에 당분간 활동을 하지 않다가 공식 활동을 재개한 모양새인데, 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국가주도 성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구상, 즉 현재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 윤희숙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더불어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논합니다. 즉,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을 키우는 것, 경제를 키워나가는 것은 결국 민간의 자율성이고, 정부의 역할은 일정한 부분 제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치에 따라 민간이 온전하게 공정한 룰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윤희숙 의원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즉, 네. 전반적으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향하는 정책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책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 저격수로 등장시킬 것이다. 등판설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등판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자숙의 기간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이 성북과 세종에 있는 집 두 채와 본인의 지역구였던 서초에 전세를 살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시죠. 사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셨던데, 그리고 이 부친의 땅을 이 이익금을 사회 환원하신다고 부친께서 인터뷰하시고 나서 또 의원직 사퇴를 하셨는데요. 부친의 땅이 참 특이했습니다. 3,000평에 한 필지는 이 여러 가지 면세택이 주어지거든요. 또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고 농지법 위반도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그 땅이 워낙 이 금싸라기 땅이라서 아마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실 수 있을까. 4km 정도 되는 지점에 경부선 복선화 지점이 있고요. 1km 그 주변 인근 지역에 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개는 국가산업단지였고요. 또 1km 정도 되는 지점에 대학교가 있고 또 그 바로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있고요. 또 의원이 되시고 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왜 부친 땅 쪽으로만 이렇게 포장이 되었는지, 도로가 이런 부분들까지 본인이 다 하나하나 저희도 다 밝힐 수 있는데, 지금은 어찌되었건 의원직을 사퇴하셨으니까 좀 더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는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이 미봉합된 이 갈등 상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유사한 진통을 겪었죠. 그런 만큼 이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뭐 누구한테 휘둘리면 국민들께서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이 선대위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정부 조각을 할 때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구나, 그 모습을 또 국민들께 미리 보여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뒤에 얘기를 달았습니다. 덧붙였는데, 이 얘기는 뭐 국민의힘 상황을 내가 내부 얘기는 잘 몰라서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기자들이나 뭐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힘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박정화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저 발언 평가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쭉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는데 저거는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평가도 있을 거고 뭐 이랬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게 사실은 제가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한 방,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한 방, 뭐 이렇게 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를 지금의 윤석열 후보 측도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우리 윤희숙 의원 잠깐 얘기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기 신문의 어떤 칼럼을 보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올해 있었던 정치 사건 중에 세 가지를 그 저자는 이렇게 적으면서 네.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근데 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책임 정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한 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장경태 의원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희숙 의원이 지난번 부동산 문제나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저렇게 과감히 사퇴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뭔가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무슨 그 황교익 씨 관련해서 닭 치킨값 얘기했었잖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평가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발전을 해서 시장에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해서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교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고 시장을 믿고 시장이 더 힘을 갖고 활력 있게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윤희숙 의원의 말은 저는 충분히 민주당 측에서도 좀 들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정치인의 무한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이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 또한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의원직 사퇴가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지역구 주민들께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선출되신 분들인데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도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26살부터 31살까지 6년간 근무해서 퇴직금 50억 받은 게 무슨 뭐가 아름답습니까? 윤희숙 의원 부친도 이 여러 가지 농지법 위반돼서 제가 뭐 일일이 더 나열하지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본인이 좀 더 겸손하게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대선에 개입하기엔 너무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아주 뭐 열띤 토론 저희가 들어봤습니다.